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명한 호러 단편 중 하나인 원숭이 손이라는 작품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추운 밤이었다. 화이트 씨의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불을 붙인 벽난로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에 바람소리가 강하게 들려왔다. 화이트 씨는 아들인 허버트와 함께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화이트 씨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체스말을 엉뚱한 자리에 둬버렸고 아들 허버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채 아버지의 왕을 잡아버렸다. 화이트 씨는 웃으면서 체스판에 왕을 눕혔다. 창밖의 바람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화이트 씨가 이 집을 구입한 것은 얼마 전이었다. 집을 구입하는 데에는 적잖은 돈이 들었다. 200파운드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어서 화이트 씨는 아마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평생 대출을 갚아야만 할 지경이었다. 그때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화이트 씨는 기다리던 손님이 온 것을 알고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체스판을 정리했다. 어머니 역시 뜨개질 도구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채비를 했다. 화이트 씨는 현관문 앞에 서서 막 들어온 손님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모리스 상사라는 이 남자는 화이트 씨의 군생활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다. 길이 험하지 않았냐는 화이트 씨의 질문에 모리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에 앉은 손님을 위해서 화이트 씨는 브랜디 한 잔을 따라주었다. 모리스는 브랜디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술이 독했는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화이트 씨는 모리스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브랜디를 마시며 얘기를 주고받았다. 주로 나누는 얘기는 모리스가 군대에서 겪었던 외국에서의 일화들이 소재였다. 모리스는 의자를 뒤로 제껴 몸을 파묻었다. 그러다 모리스가 인도에 다녀온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화이트 씨는 저번에 그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 신비한 원숭이 손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모리스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빈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더니 그는 자신의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라 비틀어졌지만 분명히 작은 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팔목 부근에는 아직도 듬성듬성 털이 남아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그 괴상한 물체를 올려놓았다. 화이트 씨는 눈을 찡그린 채 그것을 바라봤고 아들인 허버트는 신기하다는 듯이 그 손을 직접 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모리스는 이 물건은 소원을 들어주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3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는 이 원숭이 손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물건이라고도 설명했다. 어째서 저주받은 물건이냐는 화이트 씨의 질문에 모리스는 그 손을 들고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손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그것을 집어 던졌다. 화이트 씨는 황급히 그것을 낚아챘다. 그리고 대체 왜 이걸 던져버렸냐며 한마디 했지만 모리스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 씨는 그렇게 이 물건을 버리고 싶다면 차라리 자신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모리스는 브랜디를 한 잔 더 따라 마시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좋다고 말했다. 잠시 후 모리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코트와 모자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화이트 씨에게 소원을 빌 때는 원숭이 손을 들고 원하는 바를 큰 소리로 말하면 되지만 부디 내용을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충고를 전했다. 화이트 씨는 그를 대문 앞까지 배웅해주고 다시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인 원숭이 손을 들고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가족들과 고민에 잠겼다. 아직도 창밖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거의 없는 듯해 보였다. 아들인 허버트가 화이트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200파운드를 달라는 소원을 빌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화이트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원숭이 손을 들고 200파운드를 달라는 소원을 큰 소리로 분명하게 외쳤다. 하지만 200파운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창밖의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갑자기 화이트 씨는 원숭이 손을 떨어뜨렸다. 왜 그러냐는 가족들의 물음에 그는 분명히 이 물건이 자신의 손 안에서 움직였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은 그의 착각일 것이라며 웃어 넘겼다. 다음날 아침 가족들은 식사를 하며 200파운드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니 원숭이 손이나 모리스의 이야기가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었느냐고 말했지만 화이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인 허버트는 공장으로 출근을 하고 부부는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화이트 씨와 부인은 혹시나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가봤지만 우편 배달부가 가져온 것은 양복점의 청구서였다. 오전에는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부부가 점심을 먹기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의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문 앞에 있는 사람은 조금 다급했는지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노크를 하기 시작했다. 부인이 문을 열자 낯선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무슨 일이냐고 화이트 씨의 부인이 물었지만 남자는 밖에서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 화이트 씨의 허락에 그는 거실로 들어갔다. 남자는 다시 한번 크게 헛기침을 하고는 말을 이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였다. 기계 안에 아들이 끼어들어가 처참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소식에 화이트 씨 부부는 할 말을 잃어버렸고, 그런 그들 앞에 남자는 공장에서 보내는 위로금이라며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화이트 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는데 액수를 세어보니 정확히 200파운드였다. 화이트 씨의 부인은 결국 큰 소리로 울어버리고 말았다. 아들 허버트의 장례를 끝마친 며칠 뒤 다시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밤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화이트 씨의 부인이 갑자기 일어나 화이트 씨를 흔들어 깨웠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직 소원이 2가지가 남았다며 원숭이 손으로 아들을 되살리자고 말했다. 화이트 씨는 그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였고 벌써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화이트 씨가 부인을 말리기 위해 뒤따라갔지만 이미 그녀는 원숭이 손을 들고 소원을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도 똑같이 원숭이 손을 카페트 바닥 위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뭔가 징조가 있을까 기다렸지만 거실에는 싸늘한 바람만이 불어올 뿐 아무 일도 없었다. 창밖의 바람소리만이 점점 크게 들려왔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자 화이트 씨는 부인에게 다가가 모든 것은 우연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부인과 함께 다시 침실로 올라갔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던 도중 갑자기 어디선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부부는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밖에선 비가 퍼붓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 하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노크가 아니라 화가 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화이트 씨의 아내는 허버트가 돌아온 것이 분명하다며 문을 열어주기 위해 도로 내려갔다. 화이트 씨도 부인을 따라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문득 부인이 아들을 살려달라고만 소원을 빌었을 뿐 사고가 발생하기 전 멀쩡한 모습으로 살려달라는 소원을 빌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려는 부인을 말렸다. 부인은 왜 이러는 거냐며 남편을 밀어냈지만 화이트 씨는 원숭이 손을 집어든 다음 아직도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는 현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아들을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외쳤다. 이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부인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화이트 씨를 뿌리치고는 기어코 현관문을 열어버렸다.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깜깜한 저녁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고 비는 어느샌가 그쳐 있었다.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영국의 작가 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의 단편 소설인 원숭이 손 이야기였습니다. 1902년에 발표된 소설이었는데요. 그는 이 작품으로 단번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원작의 내용은 이것과는 다소 많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대로 둔 채로 각색을 거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